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딱 방향성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되게 희한한 거는 뭐냐면 테슬라사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 기사 자료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좀 이따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이 12%, 13% 정도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이 깨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잘 나갈 것 같던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막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는데 사실은 원화마켓을 보면 그냥 그럴 거예요. 폭락은 아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장세를 보면.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단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요 근래 며칠 전부터 아마 이 패턴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캔들 차트거든요. 근데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면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이 요 정도 때가 아닐까.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렇다고 67 뭐 요 정도까지 급작스럽게 또 올라간다라고는 딱 상징적으로 딱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토시 마켓이 더 까질 가능성도 없잖아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알트코인 가진 걸 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균형 있게 그냥 가지고 계시면 다시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은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패턴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60 이하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알트코인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메커니즘을.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33%, 그리고 알트코인을 33%, 현금성 자산을 33%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장사냐면 사실은 요 근래부터 이제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현금성 자산이 아마 10% 정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을 비축해둔 게 33%면 너무 많이 이거는 진짜 하락장일 때, 진짜 하락장일 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현금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로 많이 10%씩 더 들어가서 현금은 아마 10%만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 이 비율을 맞춰 두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 투자하는 사람, 알트코인 마켓에서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같다 레버리지를 알트코인에서 일으킬 수가 있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면 이 현금 같다 이거를 보완할 수가 있어요. 요 메커니즘을 보시면서 포트를 크게 짤 땐 이렇게 보시고,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이 13% 정도 15% 뭐 13% 정도 급작스럽게 쌌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 폭락을 한다거나 폭등을 해버리면 알트코인 마켓 사실은 깨져버리거든요. 그거는 이더도 마찬가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슬슬 다시 회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을 먼저 상징적으로 막 대기업들이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매스미디어사에서 막 이렇게 비트코인만 갖다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끝났어라고 또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글렌 허친스가 예전에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비트코인은 박스카가 될 거다. 박스카라는 게 언어적인 어떤 그 해석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우리 긴 레일에 열차가 있죠. 열차. 예. 화물 열차가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그 칸에 있는 화물 열차를 끄는 메인이 되는 그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박스카라는 거는 화물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화물칸에 들어가는 거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이 쏴줘서 기준가를 올려놓고 사토시 마켓이 회복을 한다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달러로 환산했을 때 내가 투자한 알트코인 가격은 올라가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힘은 또다시 아마 분명히 어느 시점이 가면 이동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다면. 그래서 뭐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있죠. 못 가고 있는 코인들,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라이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200을 못 깼는데 어느 시점이 가면 저는 200만 원을 돌파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만간에. 그것도 머지않아서. 그래서 어쨌건 이런 패러다임이 있을 거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김치 프리미엄이 아직까지 뭐
균형 있게 해외 시장하고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방송할 때는 3.6%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6%를 넘어서 오바해서 다시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여기다 더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순간적으로 아마 5천만 원을 찍은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게 어느 순간에는 맞춰지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다. 그래서 보따리 장사를 아마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할 텐데 테더나 USDC로 그리고 알트코인의 이제 디테일한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폴카닷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주말까지 폴카닷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러니까 원화로 했을 때 3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급하게 쏘면서 아마 이게 깨졌을 거예요. 이 차트가 깨졌을 텐데 다시 정립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아마 3만 원까지는 폴카닷 같은 경우 3만 원까지 열어두고 보시면 홀딩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되지 않을까. 3만 원 넘어서까지도 아마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놈이고 비트토렌트하고 트론, 그러니까 트론이 쏘면서 비트토렌트가 더 많이 쌌죠. 112% 정도 쌌는데 아마 지금 제가 체크하기로는 방송 전에는 95%까지 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상승하면 급격하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알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급격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간 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이오스라든가 그런 거. 근데 이오스도 3,300원 이내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애가 닳게 막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플립사이드에서 S클래스를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친구의 타이밍이 와서 5,000원까지 순간적으로 아마 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고점에 요 근래 이제 뭐 3,700~800원 정도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힘드시겠죠. 거기다 이제 초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건 조금 약간이라도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트론 그리고 일단 그걸 또 말씀드리고 어쨌건 일단 쏘긴 쐈어요. 트론하고 비트토렌트. 다른 거는 제가 봐지는 게 있으면 또 추후에 이제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테슬라 비트코인이 1.6조 원치를 매입했다. 결제 수단으로도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모델 3 같은 거 그런 거를 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되게 제가 이걸 보면서 참 희한한 세상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관해서 자꾸 언급을 하면서 도지코인 상승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눈여겨 안 봤었는데 도지코인이 사실은 1000% 정도 상승을 했어요. 1000%라면 10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들도 향후에 이제 진짜 알트 상승장이 오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제가 어저께 베리 실버트가 언급한 트윗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베리 실버트가 바라보는 진짜 슈퍼 불장은 2022년이 될 거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에피타이저 정도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규제안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규제안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리플사하고 이제 그 소송전에 지금 직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정표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플이 없어질 거다, 사라질 거다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아마 이정표가 되면서 모든 것들이 아마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급박하게 돌아갈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올해 안에는 ETF가 저는 승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테슬라라고 하면 시총 뭐 8위 정도에 있는 미국 주식시장 중에 8위 정도에 있는 코인, 그러니까 그런 회사인데 비트코인을 이 정도까지 매입을 했다는 게 사실 상징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럼 나도 비트코인 빨리 매수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크립토 버드라는 분이거든요. 크립토 버드나 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주장하는 게 이분 같은 경우는 6만 달러까지 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 5만 달러 정도, 5만에서 5만 뭐 몇천 달러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번 주 내에는 한 번 더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알트 장세가 변화무쌍하게 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저는 근데
비트 비율, 뭐 알트코인 비율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거를 100% 장담해서 비트코인에 몰빵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균형감 있게 33%, 33%뭐 요런 식으로 33%뭐 요런 식으로 이제 균등하게 분배를 하시고 비트코인만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시면 조금 더 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어저께 급작스럽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역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김치 프리미엄이 쑥 가라앉아서 역프리미엄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자체가 코인베이스예요. 코인베이스 프로가 크립토 칸토 자료에 의하면 452%까지 급박하게 올라갔다. 이 얘기는 사실 시장을 주도하는 게 지금 코인베이스란 얘기예요. 사실 비하인드에는 누가 있겠어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들이 이정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는 거니까 눈여겨봐야 되는데 문 오버로드가 이제 한마디를 딱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테슬라사 언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베리 실버튼 이미 모든 거를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문 오버로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월 9일 날 베리 실버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사가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거에 관해서 이게 오픈된다면 트위터상에 난리가 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딜이 끝났냐? 설마 이게 딜이 끝난 거니? 라고 베리 실버트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때 1월 9일 날. 근데 이게 현실이 돼버렸어. 실제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색 문서로부터 그게 나왔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그리고 웨일 알럿,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게 USDT죠. USDT라고 스테이블 코인인데 6억 달러 정도가 지금 보면 민트됐다. 이게 왜 민트가 됐을까요? 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이게 발행된 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게 발행된 거죠. 이게 되게 큰 금액이에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소액이 빠져나갔다.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 근데 이거 민트됐다는 얘기는 되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사실 우리 거래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거는 사실 리플하고 좀 관련돼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트레이드 터크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이클 순앤샤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그레이스케일 베리 실버트가 CEO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이제 그 전무이사로 있었던 마이클 순앤샤인이 그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투자 사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그리고 디지털 자산 공간의 규제기관을 교육하고 알립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죠. 레귤레이터들을 지금 교육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기관은 그 외에 이제 비영리 단체 기관인 제가 알기로 블록체인 센터인가 코인 센터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랑 크라켄이 제가 알기로 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정부 기관에 있는 인사들은 그걸 몰라. 이 구조나 메커니즘에 관해서 모르니까 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게리 전슬러라는 분이 물론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등극을 하지만 그 외의 인물들은 이해력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마이클 순앤샤인,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그리고 베리 실버트 뭐 이런 인물들, 그리고 블록포트에서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테슬라사의 어떤 그 비트코인 매입 평단가가 34,000달러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액수로 환산했을 땐 44,000개의 비트코인. 이 블록포트에서 왜 이런 추론을 하냐면 여기 베리 실버트가 작년에 디셈버 30일 날 무슨 얘기를 하면 앨런 머스크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고 이제 앨런 머스크에 관해서 이제 지금 보면 2021년 1월 9일 날 한 거랑 조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벌써 이미 테슬라사는 이때 벌써 들어갔다는 거죠.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걸 이제 퍼즐을 짜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샀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지급률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사실 양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비트코인 샀네? 나도 사야 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사실 비트코인에 접근을 할 때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자,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저도 이제 충분히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해요. 그리고 파일콘에 관해서 제가 요 근래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긴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뭐한 게 있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냥 기술적 관점에서 어쨌건 파일코인을 미리 매집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있죠. 26,000원 정도,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 계신 분들은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한두 달 정도 이제 기다리셨으면 조금 더 이제 기다려보시고 분명히 파일코인 측에서 아마 분명히 좋은 얘기가 매스 미디어 상에 아마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스토리지 개념의 어떤 그런 코인들의 붐이 한 번 더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해외 뭐 유명 차트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한 가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가십거리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그 애플사가 만약에 애플사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충분한 이제 자금력이 가지고 있는데 200빌리언만큼이란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사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실존하는 미국에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는 가장 많은 현금 보유력이 있는 게 사실은 테슬라가 아니라 사실은 애플사예요. 애플사가 만약에 지급 결제 수단으로 아니면 포트폴리오에 이걸 넣겠다. 만약에 본인들 이제 회계 장부에 비트코인을 매입 자료로 넣겠다고 발표를 하면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테슬라가 얘기한 거보다는 아마 10배는 더 강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이 뉴스도 나오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수넨샤인이라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CEO죠. CEO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CNBC에 이 보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 미국인들은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 1.5빌리언만큼 비트코인을 테슬라사가 매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지난 하루 동안에 있었던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12%가 상승했다. 이더리움이 플러스 7%, 그리고 XRP가 플러스 6%, 스텔라가 2.7%, 체인링크가 4%, 도지코인이 머스크빔에 의해서 12% 상승을 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XRP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안 쏘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있잖아요. 어느 일정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송을 걸리고 저는 더 관심을 가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소송이 걸리면서 빠져나가신 분들도 분명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XRP에 관해서 뭐 소송 어쩌고 뭐 증권이네 아니네 뭐 증권이면 어떻게 하네 이런 게 나오는 게 규제 이정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들의 의도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법률안, 규제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글렌 허친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칼럼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현존 주식들, 지금 이제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 있죠. 현존 주식들은 일정 순간이 되면 토크나이즈화 될 거다. 토큰화 될 거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셨었거든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이 경계가 벽이 허물어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가면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주식은 주식, 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 이러긴 하겠지만 만약에 가상자산 시장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비트코인 캐시, XRP ETF, XRP 뭐 주식 이런 것들이 오가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과연? 어쨌건 그런 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로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애플사가 가장 많은 200빌리언만큼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사실은 금시총 다음으로 가장 커요. 지금 보면 시총 규모에서 테슬라는 9위권에 있어요. 여기 보면 814빌리언, 애플사는 2.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애플사가 만약에 진입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언급을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구글사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 자,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거를 예견한 적이 있었잖아요. 코인데스크 TV 오픈할 거다. 근데 코인데스크 TV가 오피셜 런치 됐대요. 실제로 오피셜 런치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기다려야 하는 뉴스 중에 좀 중요한 게 뭐냐면 근간에는 이제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TV 광고 2021년 첫 TV 광고 그게 미국 전역에 언제 퍼지냐. 근데 아직까지 퍼지지 않았어요. 그때가 아마 진짜 초기 에피타이저 불장으로 들어갈 때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나빠진 방향 인도의 암호화폐 계획은 현지 산업에 불안해합니다. 인도의 암호화폐 업계는 사설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CBDC의 필요성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짧은 패닉을 보고 있습니다. 되게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여기 나온 얘기를 보면 벌써 인도 정부에서 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뭐 CBDC에 관해서 뭐 채용한다, 뭐 액셉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번복을 하잖아요. 제가 인도의 첸나이에 6개월 정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가면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은행을 사용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전에는 금은을 사가지고 자기네 부엌이나 선반 위에 올려놓고 보관을 하거나 그랬었거든요. 금고가 없으니까 딱 깊은 땅 속에 파 묻는다거나 그렇게까지 그런 데가 아마 인도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잘 살아요. 노예 부르듯이 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을. 근데 어쨌건 인구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인도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많은 대중들을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의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 방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페이크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인도랑 비슷한 인도보다 더 아마 열악할 수도 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이지리아하고 사실 관련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 코인 회사 중에는 CTC라고 있거든요. 크레딧 코인. 네, 관해서 이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나이지리아, 맞아. 이 뉴스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이지리아 뭐 중앙은행에서 뭐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배제시킬 거다. 그 뭐 계좌를 단절시킬 거다.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실 텐데 그런 거에 연연해 하시면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못 거둬요. 매스컴을 절대로 다 100% 그냥 신뢰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살짝 속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호재거리 뉴스나 통과됐다 뭐 이런 법안에 관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매스미디어사들이에요. 그래서 불안해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절대로 없다. 그냥 킥고잉 하시면 된다. 지금까지 투자하시던 거시적인 어떤 그 안목을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에이다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에이다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지금도 많이 상승했지만 근데 코인베이스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상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는 향후에. 그래서 그것까지 에이다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아마 보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게 올해 한 해는 좀 에이다한테 좋은 일이 되게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나 뭐 매크로적인 어떤 그 뉴스 해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판단은 이제 각자 하시고 지금 못 가는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으면서는 분명히 시세 진폭이 그려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는 비트코인도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큰 진폭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견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시고 나중에 괜찮은 뉴스거리나 알트코인 소식이 있으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